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과제를 여러분들이 잘 했기 때문에 오늘 수업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자, 드러나지 않은 곤충 대추인나비의 생태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시작되네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누구인가요? 석주명입니다. 자, 석주명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나비 박사, 세계적인 나비 박사입니다. 평양 출생하였고 일본에 유학하여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많은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나비 연구 역사를 만든 석주명의 한 일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진을 단서로 주겠습니다. 어딘 것 같습니까? 자, 백두산에 나비 채집을 하러 갔습니다. 석주명은 여기 있습니다. 동생과 조수를 데리고 백두산까지 갔습니다. 하나의 단서입니다. 두 번째, 조선나비 이름의 유래기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서를 통해 석주명의 한 일이 무엇일까 추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주명은 어떤 일을 했을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석주명이 세계적인 나비 박사로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진을 통해 추론해 보세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나비 이름이 다른 곤충에 비해서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봤나요? 그러면 다음 단서를 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참 예쁘죠? 우리나라의 나비가 왜 이렇게 이름이 아름다울까? 여러분이 생각과 일치하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석주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도대체 누가 지었을까? 이름 예쁘죠?
다시금 나비 이름 다 석주면 선생님이 지었어요. 근데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나비 250종을 연구를 마친 사람. 동종 이nem은 같은 종인데 이름이 달리 불려져 왔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주면 선생님이 다 정리했습니다. 다르지 않다. 이거는 하나다. 이건 다 정리했습니다. 한 4,000 개체 정도의 제주도 가서 만세기라든지 모든 척벽지를 가지고 홍대학교를 한 거죠. 홍대학교를 제주에서 경희고 캠핑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공수계 대주하고 하시는 마스미라 박사가 1930년에 첫 책을 발간했는데 그분이 정리한 책을 수없이 많이 수정을 했던 분이 우리 석주면 선생님입니다. 일본 학계의 자존심에 코를 꺾었습니다. 석주면 선생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지도 한 장에 수많은 재밌는 것들을 보면서 단순하게 이렇게 공포를 표시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 한동북도 끝에서 제주도 남단까지를 아까 백두산 사진이 있었죠? 그 단서가 지금 해결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했나? 우리나라 관광 곳곳을 돌아다니셨죠? 저 도구들도 다 직접 만드셨어요. 채집들이 너무나도 싫어하고 거의 다가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채집하러 다니면서 때로는 중에 에세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이 그게 있고 그랬는데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 것도 에세이 갖고 계시는 분 꺼주시겠습니까? 갤럭시 에세이 갖고 계시는 아이폰이 문을 꺼버리는 나비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자연과 기초를 만드셨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비 학자라기보다는 자연과학, 우리나라의 자연과학을 개척한 하나의 선지자시다. 정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6.25 때 자기 표본을 지키러 가시다가 폭격에 돌아가셨어요. 요절하셨죠. 마지막까지도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아마 진짜 세계적 반해를 보셨을 거예요. 한국 연구를 다 끝내시고 아시아 연구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감명 있습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선생님이 석주명이 한국의 파브르로 인정받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파브르를 엄청 존경하거든요. 자, 장애융합병 인재라고 참 말들이 많아요. 스티브 잡스를 예를 들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산출물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석주명 박사는 가장 한국적인 방법으로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 내용은 여러분 워크북에 있습니다. 워크북 5쪽에 있죠. 자, 20년간 납 75만 마리를 연구했죠. 그중 배추 흰나비 하나 연구하는데 16만 7,847마리를 연구하셨어요. 배추 흰나비 하나를 연구하는데. 진념이 보이죠? 그래서 세계 32명만 등록될 수 있는 나비 학회에 등록되셨어요. 세계적 반열에 오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가장 보존이 잘 된 것이 제주도 방언이에요. 그 제주도 방언을 연구하셔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말을 제비 이름에 지어주고 싶어 하셔서 그 반열에도 엄청 오르셨습니다. 국어학자들이 인정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나비 248종의 이름을 연구를 마치신 분, 이름 다 지어주신 분.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는 남과 달리 연구해야 되고 달리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5쪽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자, 지금 수업이 마칠 때 되면 이 답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비를 독보적인 무엇으로 연구하였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훌륭한 무엇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파브르라 불리는지 여러분이 수업이 마치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수업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시하는데 수업 마치게 되면 오롯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쪽입니다. 우리는 3월달부터 정말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식물과 곤충들을 매월 채집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관련된 수업을 지금 하는데 석주면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의 노력을 칭찬해 주셨을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생물부터 시작! 어떤 생물의 분류를 연구할 때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것을 수년간 철저히 채집하여 분류하고 좋아요. 선생님이 읽을게요. 여기서 보면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것을 먼저 조사하고 그것이 능숙해진다면 10년만 꾸준히 연구하고 20년만 계속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저 지나쳤던 우리 학교의 무엇을 워크북에 해봅니다. 시작하세요. 석주면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의 산인초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을 칭찬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기 지역의 생태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기초과학보다 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워크북 됐나요? 확인해 볼까요? 자, 그저 지나쳤던 우리 학교 무엇이죠? 수, 그래, 우리 학교 숲의 곤충을 어떡하죠? 채집, 그래, 우리 진짜 채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함으로써 함께 숨쉬고 있었던 생물들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면 후배들에게 그렇죠, 도감을 만들어 줄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것인지, 왜 이것이 국어 수업인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 국어 수업 지난 우리 공개 수업 때 추론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워크북에 해보세요. 여러분 일단 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공개 수업 때 열심히 해보니까 추론문법을 잘 알고 있네요. 다 같이 확인해볼까요? 이미 아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을 그래, 추론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는 단서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을 우리 국어 교과서에는 낱말의 무엇을 이해하며? 낱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면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아는 사실과 그래요, 경험을 떠올려보고 더 알 수 있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관련된 무엇을 해야 되죠? 맞아요.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국어 수업에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근데 대추인답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대체 어떻게 추론할지 쌤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매, 콩새, 외가리, 청둥오리는 각각 무엇이 다르죠? 맞아요. 부리 모양이 다릅니다. 부리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먹이가 다르고,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사냥법도 다르고 자기 생활이 정해지는 겁니다. 사는 장소도 정해지고. 예를 들어 매는 고기를 찢어 먹으니까 뾰족하죠? 콩새는 단단한 콩을 으깨야 되니까 두툼하죠. 외가리는 물고기를 젓가락처럼 잡아채야 되니까 길쭉하고. 청둥오리는 죽을 것 같아서 물을 휘저어야 되니까, 입자처럼 휘저어야 되니까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형태를 통해서 그 곤충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추론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김치는 반찬에 속하죠? 그리고 반찬은 한식에 속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식의 특징을 알고 있고 반찬의 특징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김치는 반찬이기도 하고 한식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신선로 먹어봤어요? 선생님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선로라는 것이 한식이고 반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어떤 것일 거라는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속한 무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이 속한 무리를 알면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배추인나비 생태를 추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칠판에서 확인할게요. 오늘 우리가 배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 수 있겠나요? 이 가로가 뭐죠? 뭘까요? 드러나지 않는 곤충. 우리 5월달에 채집한 무슨 곤충이죠? 배추인나비입니다. 자, 배추인나비 생태를 추론해 볼 것입니다. 우리 산인초에서 가장 우점종이었죠. 자, 그런데 활동일 배추인나비의 무엇과 무엇에서 우리는 생태를 추론할 수 있을까요? 배추인나비의 처음 아까 새의 뿌리가 물이 왜? 형태. 그렇죠. 형태. 배추인나비 형태와 그 배추인나비가 속한 무리에서 우리는 생태를 추론해 볼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무엇과 관련된 무엇을 만들어 배추인나비 생태를 추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5월 동안 실제 무엇을 해봤죠? 그렇죠. 채집. 그래. 채집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채집, 관찰한 경험과 관련된 무엇을 던져볼 것인가요? 좋습니다. 질문을 만들어 배추인나비의 생태를 추론해 볼